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 도움 유학원 필비입니다. 저희가 조기유학을 위해 오신 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간담회를 매년 갖고 있습니다. 2023년 첫 학기가 시작되고 지금 약 9주차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고요. 어느 정도 적응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이 낯선 호주 땅에 오셔서 호주 학교에 새로운 환경과 시스템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간담회가 있었던 영상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말한 드라이기는요. 생각이 안 드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조셉이고요. 네, 보험주하고 원장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 계시고요. 네, 남자의 3명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 어머님은 나이가 남자가 셋이에요. 한번 쓰고 보내죠. 어때? 잘 보고 있대요. 이틀 동안 보죠. 사일구나 봐. 저번 주에 수 보고 받고 이번 주에 화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사교육률은요 시드니 내려가시면 한국보다 더 만만치 않아요. 진짜. 혹시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갔다 왔는데 이런 뭐 영어로 하면 볼링이라고 그러죠? 혹시 제가 우리 반에서 뭐좀 좋은 일을 당해왔다. 이름을 불러달라고 얘기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 제가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커뮤니케이션에 소통의 상부가 있으면 돼요. 대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작은 거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성향 보면 멤버가 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선생님들은 그런 걸 다 챙겨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일단은 어머니들 뭔가 돈 내라고 인보이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시켜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들 그 출석률 잠깐 얘기할게요. 출석률이요. 교육청에서 리커멘데이션 강하게 리커멘데이션 하는 10%예요. 10%.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각각 2시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알아가고 힘든 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뜨거운 감자가 됐던 몇 가지 주제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공립학교 엑스트라 피 부분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요. 퀸즐랜드 공립학교는 처음에 내시는 수업료에 필수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재비나 캠프 참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지 있는 학생들, 로컬 학생이라고 하죠. 로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비는 내지 않아요. 하지만 교재비나 그런 캠프 참가비라든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추가 비용들은 현지 학생들은 페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페이는 이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인보이스가 나오는데요. 그 인보이스가 나갈 때 여기 행정 시스템상 유학생과 여기 현지 학생들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페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학생 어머님들은 그 인보이스를 이메일로 받게 돼서 페이를 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구분하지 못하니까 페이 내야 되나 하고 페이를 내시는 부분을 맞는데요. 조금 헷갈리신다 그러면 저희한테 바로바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봐 드릴 수 있고요. 이미 내신 분들은 학교에 가셔서 그 리세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가서 나 유학생 엄마인데 이런 부분을 페이했어, 리펀드를 해줘 하면 학교에서 리펀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필수 교과 과정, 반드시 누구나 다 하는 거, 교재비라든지 캠프 참가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선택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엑스트라 페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뮤직 레슨이라든지 선택적으로 참가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학년 같은 경우는 캠버라로 가게 돼요. 캠버라로 가게 될 때는 그런 동의서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캠프에 참여를 동의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페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 부재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가 나는데요. 여기는 초등학교 그리고 하이스쿨 저학년, 중학교 이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담임 선생님 제예요. 그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한국과 조금 다르게 선생님들의 병가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는 휴가들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서 담임선생님 부재 시 릴리프 티처라고 그래요. 그럼 보조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수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담임선생님 대신에 오는 경우가 종종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 처음부터 2명이 담임 선생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선생님이지만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캐주얼로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저는 월화만 일 가능해요. 누구는 수목금만 일 가능해요.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2명일 수도 있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ALD 클래스. 예, 이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English Additional Language라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은 모든 퀸즐랜드 학교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들 혹은 수업에 따라가기 힘든 심지어 여기 현지 학생들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 보충반입니다. ELD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그 수업 일수라든지 수업 시간을 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수업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학교는 EALD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놓고선 어느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제2 외국어 시간에 어떤 학생은 차이니즈 배우고 어떤 학생은 스페니쉬 배우고 이럴 때 영어가 부족한 학생은 EALD 반에 가서 EALD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인 학교도 있을 거고요. 학교마다 EALD 프로그램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생소한 좀 주제일 것 같은데요. 인클루시브 교육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어요. 장애우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호주에서는 그 인클루시브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어요. 인클루시브는 뭐냐면 학생들이 능력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일반 학교에서 균등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육법이에요. 인클루시브 교육을 포괄적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인클루시브 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구분되지 않고 정규 교실 환경에서 포함되며 적절한 지원과 개별적 그 대우를 통해서 같은 반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호주로의 이민을 진짜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호주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굉장히 하기 힘들 정도로의 힘든 장애를 가진 학생 제외하고는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 학교에서 온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불편한 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특수학교로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장애와 함께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생활한다는 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호주에서는 이 불편함이 아닌 당연함이라는 걸 꼭 아이에게, 자녀에게 교육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불링, 괴롭힘과 자녀 학교에서의 부적응이에요. 자녀의 조기유학은 자녀에게 매우 도전이며 힘든 부분이 많을 거예요. 낯선 곳에서 언어적 표현이 진짜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친구 사이나 선생님 사이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늪에 빠지듯이 혼자서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 텐데요. 순간의 괴롭힘들은 친구들끼리 그냥 흔한 장난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그러는 거라고 간주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친구들로부터 그런 괴롭힘이 악의적인 괴롭힘, 도덕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자녀가 그게 판단이 설 정도로 교육이 되었으면은 선생님에게 즉시 리포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포트를 한다는 것은 즉 담임 선생님 일지, 기록에 남긴다는 거고 그 위쪽으로도 보고가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이 리포트가 갔어도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행위가 된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은 계속적으로 한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장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호주에서의 교장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호주 학생들과 호주 학부모들은 그 학교에 대한 그 신뢰라든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런 불링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창피함과 미안함과 그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리포트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더 힘든 문제예요. 자녀의 학교 부적응인데요.
자녀의 학교 부적응은 한국에서 호주로 갑자기 옮겨진 생활 환경에서 오는 것이 당연한 현상일 거예요. 하지만 이 부적응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친한 친구를 빨리 사귄다든지 아니면은 이건 좀 보풀복인데 진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좋은 선생님의 케어 안에서 그 아이가 성장한다면은 이런 부적응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텐데요. 호주의 모든 학교는 유학생을 받지 않아요. 그 이유가 유학생을 관리가 가능하게 학교가 시스템적으로 갖춰줘야 되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특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그런 교육을 받았어도 업앤다운이 심할 거고 20명이 넘는 자기 반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학생들 말도 안 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푸시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두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세 번째부터는 좀 강한 어조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상처받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엄마가 좀 많이 도와주시고 개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내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알기 힘들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머니께서 담임 선생님과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편지를 쓴다든지 구글이라든지 팝하고로 이렇게 지금 요즘에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 한국말로 공손하게 이렇게 쓰면은 영어로도 공손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편지로 쓰셔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조금 힘든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케어를 잘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조그마한 선물이니까 여기는 뭐 김영란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선물들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서 주기적으로 계속 선생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면은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못할 땐 못하지만 또 그렇게 받게 되면은 그 학생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래서 힘들구나라고 이해를 한 번씩 더 하면서 관계 개선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이제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진짜 숙제일 텐데요. 호주에서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대부분 프린트물로 교과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아이패드 수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숙제도 아이패드로, 과제도 아이패드로 다 모든 걸 내주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패드와의 그런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러워지고요. 한국에서는 어머님들이 통제를 잘 하셔서 그리고 아이들 원체 바쁘잖아요. 한국에서는 아이패드 할 시간들을 뭐 하루에 정해준다든지 주말에만 한다든지 그런 거 확실하게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매일 아이패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숙제를 해야 되면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강력하게 아이들한테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머니가 학교에서 내는 숙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그래야지 숙제를 하는지 뭘 하는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숙제 다 하면은 아이패드, 유튜브 뭐 그 이후에 30분 뭐 요런 그런 아이들과의 타협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유학생들의 출석률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교육청에서는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9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출석률은 텀마다 리셋이 됩니다. 한 텀은 10주고 1주에 5일 학교 가기 때문에 토탈 50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 한 텀에 5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진짜 아파서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연속으로 이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닥터 서티피케이트로 그 결석 사유를 반드시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보다 갑자기 막 일주일 안에 뭐 내일 모레 당장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갑자기 상을 당한다든지 뭐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빨리 한국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막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서둘러서 비행기 티켓을 먼저 알아보고 그것보다도 아이의 출석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먼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 티켓팅을 하시고 한국으로 여행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과후 활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는 학교 끝나고 할 게 진짜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계속 놀아줘야 되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학교 끝나고 또 이제 방과후 활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방과후 활동은 그래서 많이 이용들 하시려고 그래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활동도 있고요. 뭐 동네 클럽에서 하는 방과후 활동도 있고 사교육도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스포츠가 좋아요. 스포츠가 대다수를 이루고 뭐 수영이라든지 뭐 한국 남자들이 좋아하는 뭐 축구, 농구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있고요. 그리고 악기 클래스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박은정 선생님께서 좀 강추하는 건데요. 5학년부터는 디베이팅 수업이 있어요. 디베이팅 수업이 이제 토론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당연히 영어로 하는 거죠. 영어로 막 내 의견이 맞다, 네 의견은 뭐냐, 나 네 의견에 찬성한다 이러면서 계속 영어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굉장히 재밌다고도 합니다.
있기도 하고 영어도 많이 내고 그리고 아이들의 자신감도 뿜뿜해주고 뭐 그런 수업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학교 대표가 되면은 저 학교 대표와 이 학교 대표 토론 막 배틀도 하고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카데믹한 부분들도 방과 활동이 있어요. 수학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근데 뭐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4학년 학생이 이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코딩을 배우려고 하는데 4학년 코딩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나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아카데믹한 거는 학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보다는 차라리 사교육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부분 학생 비자라고 그러면 자녀가 학생 비자고 어머니가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이 학생 비자고 자녀가 동반 비자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비가 퀴즈랜드 같은 경우는 20% 감면이 되죠. 왜 감면이 되냐? 유학생으로 취급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학생은 학교에서 유학생으로서 받는 특혜들도 있고 그런 케어라든지 그런 혜택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동반으로 오는 부모님이 학생이고 자녀가 동반으로 오는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유학생의 혜택과 케어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학교에는 그런 유학생을 다루는 학교에는 유학생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계실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EALD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유학생들에 있어서 더 이해력도 높으시고 관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은 다 이렇게 도와주고 하십니다. 네, 이상으로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어머니들과 간담회를 통해 많은 것을 나누고 고민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만족하시고 이 시간을 빌어서 같은 상황에 계신 어머니들께서 빠르게 교감하시고 소통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하고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도움유학원에서는 앞으로도 저희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이런 좋은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계시는 동안에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